어미 표범과 새끼들에게 경고의 소리가 들려왔다. 덤불 속에서 메아리가 울려 퍼지자 사바나 전체의 리듬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임박한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미 표범이 새끼들을 지키다. 무시무시한 포식자와의 싸움. 이른 아침 햇살이 오카방고 삼각주 서쪽 가장자리에 햇볕에 그을린 아카시아 나무 위로 스며들어 땅에 얇고 연기 같은 노란 빛을 들이웠다. 이곳은 반건조 지역으로 붉은 먼지가 너무 많아 살랑이는 바람에도 사바나 전체가 불타는 재로 뒤덮인 듯했다. 흰 개미집과 울퉁불퉁한 바위 사이사이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들이 빗속에서 깜박였다. 바로 어미 표범의 영역이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두 마리의 어린 새끼들을 키우는 것. 오늘 아침 그들의 휴식처는 메마른 마룰라 나무였다. 두 새끼는 어미의 배에 바짝 붙어 누워 있었고 발엔 털은 늦은 밤의 차가운 기온에 살짝 떨리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에겐 이곳이 그저 메마르고 갈라진 땅일 뿐이었다. 하지만 어미 표범에겐 모든 나무, 바위 틈새, 그늘 하나하나가 수많은 밤을 헤매며 깨닫고 기억하며 얻은 안식처였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고 지난 계절의 기억이 풀잎 위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었다. 바로 그 계절에 그녀는 바위 틈새에서 첫 새끼들을 낳았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고 차가운 빗물은 바늘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어미 표범은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세상에 처음 나온 두 작은 새끼들이 바람에 떨도록 자신의 몸으로 보호해야 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어미 표범은 쉴 수 없었다. 새벽녘, 아직 먼지가 젖어 있는 동안 새끼들을 두고 기어나가 사냥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돌아왔을 때 어미 표범의 털은 흠뻑 젖어 있었고 어깨에는 가시에 긁힌 상처투성이었으며 입에는 작은 토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배가 고픈 날에는 새끼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함께 노는 척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오래 건기에 비하면 견딜만 했다. 땅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고 시냇물도 마르지 않았으며 영양들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어미 표범은 숨을 쉴 때마다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어미 표범과 새끼들은 나무 아래 서 있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노란 풀밭을 휘몰아치며 강하고 짙으며 톡 쏘는 냄새를 실어날랐다. 어미 표범은 어깨를 돌처럼 굳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두 새끼는 어미의 등이 갑자기 꼿꼿이 서는 것을 보고 어렴풋이 변화를 감지했다. 덤불 속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늘지만 예리한 그 소리는 마치 겁없는 짐승의 본능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하이에나가 나타났다. 바위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하이에나는 더러운 회색 털을 곤두세우고 작은 노란 눈을 굶주림으로 가늘게 떴다. 혼자였다. 하지만 고독은 하이에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무모하고 충동적으로 만들었다. 마치 살아남을 기회를 찾아 헤매는 떠도는 유령처럼. 그리고 하이에나는 보았다. 어미 표범 발치 뒤에 작은 형체 2개가 있었다. 굶주림이 하이에나의 눈에 가득 차오르며 피에 굶주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바람이 마른 풀밭을 휘몰아치며 방금 날고기를 개걸치 먹었을 듯한 짙은 톡 쏘는 냄새를 실어날랐다. 어미 표범은 문득 멈춰섰다. 어깨가 굳어지고 눈은 심장박동보다 더 길게 커졌다. 새끼 2마리는 어미가 갑자기 온몸으로 자신들을 가리는 것을 보고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미 표범은 거친 쉿소리를 내며 두 새끼를 근처 아카시아 나무 쪽으로 밀었다. 큰 새끼는 즉시 알아차리고 낮은 가지 위로 뛰어올랐다. 작은 새끼는 느렸고 미끄러운 나무 껍질에 발이 긁히며 미끄러져 내려왔다. 발톱은 허공을 움켜쥐듯 마치 사라지는 생명을 붙잡으려는 듯 했다. 하이에나는 너무 가까이 있었다. 어미 표범은 나무 아래로 뛰어들어 새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잠시 틈을 만들어 주었다. 새끼는 뒷발로 일어섰지만 발이 다시 미끄러졌다. 등은 나무 줄기에 부딪혔고 눈은 공포에 질려 커졌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떨어지면 땅에 있는 하이에나의 벌어진 입속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하이에나는 앞발로 뛰어올라 더 높이 올라가려 했고 이빨을 드러내며 침을 마치 구운 뼈에서 뜨거운 기름이 떨어지듯 땅에 떨어뜨렸다. 새끼는 균형을 잃었다. 가지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발은 허공에서 헛돌았다. 작은 울음소리가 초원 전체를 덮었다. 어미 표범은 새끼가 쓰러지려는 순간 목끝을 꽉 물었다. 강한 힘과 함께 나무먼지가 하이에나의 회 위쪽으로 떨어졌다. 하이에나는 새끼들을 잡기 위해 단 0.5초만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 0.5초는 어미 표범의 본능적인 움직임에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미는 새끼를 낮은 가지 위로 끌어올려 떨리는 몸으로 나무줄기에 바짝 붙였다. 큰 새끼는 재빨리 꼬리로 동생을 감싸 안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온몸을 떨었다. 하이에나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다. 한번 뛰어올랐지만 닿지 않았다. 고개를 뒤로 젖히자 금빛 눈동자에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번뜩였다. 하이에나는 나무 밑둥을 맴돌며 고개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방금 놓친 낮은 가지의 작은 살점을 냄새 맡으려 애썼다. 하이에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기다리고 희망을 품고 마침내 하이에나는 떠났다. 하이에나는 씁쓸하게 뒤돌아본 후 그림차처럼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낮은 가지 위에서 어미 표범은 여전히 몸을 약간 떨고 있었다. 두 새끼는 어미의 배에 바짝 붙어 있었고 심장은 돌처럼 무겁게 뛰고 있었다. 그들은 안전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사바나 전체의 색깔이 변했을 것이다. 하이에나의 그림자가 덤불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어미 표범은 어깨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어미는 새끼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무사한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발톱 자국으로 뒤덮인 땅을 내려다보았다. 세 마리 모두에게 닥칠 뻔했던 죽음의 흔적들이었다. 공기에는 여전히 하이에나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붉은 먼지와 섞여 마치 연기처럼 자욱했다. 본능적으로 어미는 한 마리가 발견했다면 다른 새끼들도 곧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이 지역 사냥꾼들을 부르는 소리였다. 어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내려오라고 재촉했다. 큰 새끼는 땅에 단단히 착지했지만 작은 새끼는 너무 떨려서 땅에 닿자마자 다리가 휘청거렸다. 어미 표범은 고개를 숙이고 새끼들을 재촉했고 세 마리는 목숨을 구해준 나무에서 말없이 내려왔다. 하지만 안전한 나무줄기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바람에 실려오지 않자 두 새끼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형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앞발로 동생의 등을 툭 쳤다. 마치 아직 살아있고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동생은 깜짝 놀라 재빨리 뛰어올라 형의 꼬리를 덮쳤다. 노란 풀밭에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빙글빙글 돌았다. 던지기, 뛰어오르기,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 찬 작은 씩씩거림. 둘은 서로에게 살며시 굴러떨어지고 발밑에는 붉은 먼지가 얇게 피어올랐다. 그리고는 튕겨져 나와 어미의 배 주위를 뛰어다녔다. 마치 생사의 기로에 섰던 순간이 땅 위에 남겨진 왜곡된 꿈이었던 것처럼. 맞새끼는 앞서 달려갔고 동생은 뒤따라오며 작은 발로 풀밭을 파헤치며 필사적으로 따라잡기 애썼다. 어미 표범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미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생명은 때때로 먹이나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기가 닥치기 전에 찰나의 순수함에서 오는 것이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자 황금빛 햇살이 얼룩무늬 털을 스치며 갈라진 사바나를 가로지르는 세 명의 가냘픈 그림자로 만들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어 어미 표범의 뱃속에 뜨거운 열기와 hum주림을 싣고 날랐다. 몇 시간의 긴장 끝에 찾아온 조용한 허기였다. 두 새끼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맞새끼는 따라가려 애썼지만 숨이 턱까지 올라왔다. 동생은 마치 하이에나의 그림자가 다시 땅에서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듯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어미 표범은 재빨리 새끼들의 머리를 핥으며 계속 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어미는 이 지역을 멀리 떠난 나무 아래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바람이 초원을 가로질러 물러가자 아래 얕은 계곡에서 임팔라 냄새가 풍겨왔다. 어미 표범은 새끼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으며 마롤라 나무 아래 덤불 속에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했다. 두 새끼는 몸을 웅크렸는데 맞새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계하는 눈빛이었고 작은 새끼는 어미 냄새가 나는 흙에 몸을 비비며 움틀거렸다. hum주림이 그들을 한 걸음씩 뒤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먹이가 없으면 무리 전체가 며칠 안에 죽어버릴 것이었다. 어미 표범은 그늘에서 나와 노란 풀밭을 살금거리며 나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먼지처럼 가벼웠다. 어미는 지난 싸움으로 지쳐 있었지만 계속 나아가야 했다.
훔주림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새끼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풀이 등에 스치고 바람이 털을 휘날렸으며 심장박동 소리는 발밑 마른 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섞였다. 앞쪽에서는 암컷 임팔라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가시덤불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어미 표범은 몸을 낮추고 앞발을 용수철처럼 오므린 채 앞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했다. 어미 표범이 새끼를 두고 간 나무 그림자 속에서 어미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제나 형보다 호기심이 많은 새끼는 고개를 들었다. 바람은 임팔라 고기 냄새를 나뭇잎 사이로 실어 날랐는데 두려움 없는 동물들에겐 매혹적인 냄새였다. 어미의 발소리가 풀밭을 스치는 소리가 들리자 새끼는 본능적으로 작고 미성숙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가느다란 다리가 떨렸지만 덤불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빛을 향해 나아갔다. 형은 동생을 붙잡으려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먹잇감 냄새는 더욱 진해졌으며 새끼 표범의 발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바로 그때 덤불 너머 땅이 살짝 흔들렸다. 임팔라가 아니었다. 영양도 아니었다. 더 무겁고 더 어둡고 최상위 포식자의 냄새를 풍기는 무언가였다. 아카시아 나무 그림자 속을 어슬렁거리는 암사자였다. 그녀의 어깨는 마치 살아있는 바위처럼 넓었다. 임팔라가 남긴 신선한 고기 흔적을 따라가던 암사자는 뜻밖에도 새끼 표범의 냄새를 맡게 된 것이다. 어미 표범은 눈치채지 못했다.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암사자의 황금빛 눈은 무언가를 보았다. 덤불 속에서 작은 생명체가 나타났다. 바로 새끼 표범이었다. 암사자의 발밑 땅이 갈라지는 소리는 마치 망치로 허공을 내리치는 듯했고 최상위 포식자의 분노를 알리는 신호였다. 새끼 표범은 검은 눈을 크게 뜨고 다리를 본능적으로 떨며 얼어붙었다. 두려움의 감정조차 표현할 수 없었다. 암사자가 달려들었다. 어미 표범은 뒤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때 거대한 황금빛 그림자가 풀숲을 가로질러 빠르게 지나갔다. 풀들이 먼지로 변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흩날렸다.
하지만 거리는 너무 멀었다. 너무 멀었다. 새끼 표범은 암사자의 그림자에 완전히 휩싸였다. 한 번의 물림, 한 번의 덮침. 그리고 운명은 순식간에 결정되었다. 어미 표범은 앞으로 달려갔지만 암사자가 붉게 물든 이빨로 새끼를 완전히 감싸는 모습만 목격할 뿐이었다. 새끼 표범은 눈을 한 번 깜빡이고 한 번 떨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미 표범은 가슴이 벅차오르고 다리가 너무 떨려서 발구발의 땅의 감촉조차 느낄 수 없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마치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난 듯 공허한 눈빛이었다. 좀 더 큰 새끼는 어미에게 달려와 다리에 얼굴을 파묻고 온몸을 떨었다. 작고 약하고 거친 쉿소리로 동생을 불렀다. 어미 표범은 고개를 숙여 아직 살아있는 새끼의 이마를 떨리는 손으로 살짝 만졌다. 그리고는 암사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붉은 먼지 속에서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 했지만 그 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말없는 고통이었다. 어미 외에 어떤 종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희미해져가는 황혼 속에 메마른 아카시아 나무들 사이로 남은 두 마리의 얼룩무늬는 초원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연약한 비밀처럼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어미 표범은 오늘부터 새끼를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빼앗긴 새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카방고의 밤이 찾아오자 어미 표범은 남은 새끼를 감싸 안고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붉은 먼지 속으로 거의 녹아들 듯했다. 새끼가 사라진 풀밭은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어미 표범은 일어나 사냥을 나가야 하고 남은 생명을 지켜야 했다. 이 척박한 초원에서 어미 표범은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여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건기에는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어미 표범의 운명과 끝없는 생존 여정을 따라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놓아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